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 참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토요일이라는 시간은 오후 시간은 가족들하고 이렇게 외식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백화점 쇼핑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래 참 영초사에 오셔서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4일 2차 워크숍입니다. 지난번에 초음파 실습을 어떻습니까? 재밌죠? 네.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가 초음파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초음파는요, 알 듯 말 듯 하고 영상을.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하고 차이를 못 내는 종목은 절대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남하고 자기하고 차이가 나는 업종일수록 좋은 거죠.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종목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연구를 할 때도요, 과학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서양 사람한테 많은 병을 연구해야 노벨상도 받고 펀드도 많이 받습니다. 동양인이나 흑인이 많은 병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초음파의 기초입니다. 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음파의 기초. 제가 기초죠. 기초 강의인데 초음파가 왜 어렵냐? 초음파가 어려운 점은 초음파가 왜 어렵냐? 어려운 점은 두 가지 있죠. 첫째는 스캔이죠. 스캔법이 어렵죠. 이게 초음파는 초음파의 빔의 각도에 따라서 상이 완전히 약간만 틀리면 완전히 다른 영상이 나옵니다. 그 책에 나온 것은 표준 영상이죠. 잘 나오는 영상입니다. 그 잘 나오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무수한 안 좋은 영상을 만들어야 좋은 영상이 나오죠. 스캔법이 어렵다. 그 다음에 영상의 해석입니다. 영상을 어떻게 하세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스캔법은 책에 어느 정도 나왔지만 아무리 내가 전 세계 초음파책 다 봐도 영상을 어떻게 해석하라 하는 책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상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걸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알게 된 거죠. 오늘 이제 그 강의가 주가 되겠습니다. 영상이 해석이죠. 그러면 초음파는 무엇인가? 소리죠. 울트라 사운드라는 건 소리입니다. 소리인데 사운드니까 소리 아닙니까? 사운드 소리인데 주파수가 사람의 주파수가 가청 범위를 넘는 거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16에서 2만 헤르츠가 되는 거죠. 2만 헤르츠. 그런데 초음파에서는 사용하는 헤르츠는 3에서 15메가헤르츠입니다. 이제 의료용에서는 초음파는 3에서 15메가헤르츠. 메가라 하는 단위가 알고 봤더니 엄청난 단위래. 100만이래. 100만. 300만에서 1500만 헤르츠. 엄청 높은 거죠. 1500만 헤르츠가 되는 거죠. 의료용. 이게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면 자연계에서 초음파를 사용하는 동물은 다 아시다시피 돌고래하고 박쥐죠. 그래서 박쥐하고 돌고래 친구입니다. 친구죠. 사랑스러운 친구입니다. 박쥐하고 돌고래. 박쥐하고 돌고래가 초음파가 사용하는 초음파수가 틀립니다. 같은 초음파로도. 박쥐는 공기 중에서 초음파를 발사하고 돌고래는 물속에서 초음파를 발사하죠. 그렇죠. 그러면 박쥐는 근거리용이고 돌고래는 원거리까지 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박쥐의 초음파가 주파수가 훨씬 높습니다. 돌고래는 박쥐보다 훨씬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죠. 박쥐는 벌레 잡아먹어야 되니까 아주 주파수가 높아야죠. 높은 주파수일수록 멀리 못 가고 해상력이 좋고 낮은 주파수일수록 멀리 간 대신에 해상력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박쥐에서는 주파수는 우리 의료용에서는 주파수가 훨씬 주파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잘 통과하죠.
사람이 쓰는 의료용 주파수는 공기를 잘 못 통합니다. 3만 헤르츠, 3메가헤르츠 되면 공기를 못 통과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게 주파수가 박쥐가 훨씬 주파수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 할때 프루브를 쓸 때 젤을 안 씁니까? 젤을 요렇게 젤을 바르는 원인은 바로 요 초음파가 공기 사이경에서 못 가니까. 그 다음에 젤을 사용하고 하는 장점이 뭐냐면 부드럽게 접촉면이 되니까 젤을 사용하죠. 젤을 사용하는 통과를 잘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초음파에서 우리가 주파수가 어떤 것이 나오느냐 책을 읽어보시면 무에코, 저에코, 강에코, 고에코 이렇게 나옵니다. 고에코, 아이소에코, 등에코. 에코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에코의 정도는 초음파가 발사해가 이게 돌아오는 것이 영상에서 밝게 나오느냐 어둡게 나오느냐죠. 그게 많이 주파수 반사하는 것이 많이 반사되고 오면 하얗게 보이고 하나도 안 돌아오면 새까맣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이 물만큼 내가 쌓는 주파수에서 돌아오느냐지 물질이 딱딱하냐 소프트하냐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초음파의 주파수는 내가 쏘는 송신파가 얼마나 돌아오냐지 그 물질이 딱딱하냐 소프트하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음파가 이렇게 프로브에서 음파가 이제 하면 어떤 과정을 가지느냐. 첫째 초음파가 쭉 가버리고 투과해버리고 반사가 하나도 안 되면 까맣게 나오겠죠.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무에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초음파가 강한 석회화라든지 강한 반사체하고 부딪혀가 거의 대부분 돌아와 버리게 오게 되겠습니다. 강에코가 되는 거죠. 강에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가 다 부딪히고 돌아오면 강하게 나오는 하얗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물질은 조금서 많이 반사가 되지만 일부는 또 통과하죠. 일부는 통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에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물질은 또 가가 일부는 반사하지만 일부는 투과하는 것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에코가 되겠죠. 저에코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많이 부대 전부 다 돌아보면 강에코가 될 거고 빠져나가는 것보다 돌아오는 것이 많으면 고에코고 빠져가는 것보다 돌아오는 게 적을 때는 저에코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 초음파의 에코의 그런 주위의 그 조직하고의 그 대비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위 조직의 대비죠.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초음파에서 투과가 있고, 그 다음에 반사가 있고, 흡수가 되는 것도 있죠. 이제 흡수가 있고, 산란이 있고, 불절이 일어납니다. 불절. 요 이제 5가지 메커니즘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런 이제 그게 생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에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초음파 어떤 물질을 통과할 때 안에 내부가 물인 경우에 물인 경우에는 워터인 경우에는 초음파는 물을 아주 잘 통과합니다. 이게 이제 초음파의 장점입니다. 초음파가 물을 통과하게 되면 그냥 딱 통과해보고 돌아오는 게 없게 되죠. 그래서 간낭종을 예를 들자면 무에코가 되는 거죠. 무에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간낭종은 그래서 후방 음향 증강을 나타냅니다. 후방에 요래 하얗게 됩니다. 이 후방 음향 증강이 굉장히 중요한 소결입니다. 자, 그러면 왜 후방 음향 증강이 생기는 거죠? 초음파 빔이 이렇게 물을 통과하면서 이제 그 흡수가 별로 안 되고 잘 통과해봐요. 그 초음파 빔이 감색 없이 뒤로 가게 되죠. 주위 조직은 어떻게 해서 감색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초음파 기계는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뒤에 갈수록 초음파 빔을 증폭을 시키는, 그래야만이 전체적으로 균질하게 보이죠. 만약에 그걸 안 해놓으면 위에는 밝게 보이고 뒤에는 시커멓게 보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기계를 이렇게 세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가닥에서 시험을 쳤는데 1등이 70점이고 꼴찌가 40점을 따면 30점을 더해가 170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전원이 제시 안 치고 잘 넘어갑니다. 근데 불행한 사태가 가끔 생깁니다. 1등이 90점 따고 꼴찌가 40점 따면 교수님은 10점 뺏기 못한 150점. 반이상이 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빔이 물을 안 통과한 이 뒤쪽에는 감시가 안 이렇게 후방 음량 신호가 증폭이 많이 돼가 주위보다 많이 돼가 고에코가 되는 거죠. 이걸 알았죠? 그러니까 초음파 빔이 물을 통하면서 증가이 되는 게 아니고 감쇄가 적게 돼가 이게 기계의 세팅에서 증폭이 돼가 고에코 된다.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정말 이제 중요한 겁니다. 각 물질은요, 각 물질은 초음파 빔에 통과하는 속도가 있어요. 임피던스라고 하죠. 근데 물질마다 정해져 있거든요. 초음파 빔이 물질의 그 초음파의 임피던스의 차이가 많은 경계면에서는 강하게 반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초음파가 전달 속도가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거나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거나 이럴 때는 그 경계면에서는 반사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간남종인데 물은 흡수는 적게 되면 전달 속도는 전파 속도는 느립니다. 그 물에서는 전파 속도,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다음에 주위 조직은 물에 비해서 빠릅니다. 간실제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면 요 속도 빠른 거 느린 거 사이에서는 임피던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반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면에 이렇게 고에코가 생기죠. 또 다음에 물하고 요 뒤쪽하고 또 경계면에 차이가 많이 나요. 또 고에코 반사를 많이 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앞에서 고에코 경계면이 고에코 나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시스트, 물을 호게도 트루 시스트하고 슈도 시스트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책에 봤죠? 트루 시스트는 뭐고 슈도 시스트는 뭡니까? 그렇죠. 엡세륨으로 라인이 되면 트루 시스트. 엡세륨이 라인이 안 된 시스트는 슈도 시스트죠. 대표적인 슈도 시스트는 뭐 있습니까? 판크레아스 슈도 시스트죠. 판크레아스 슈도 시스트는 왜 생기냐면 판크레아타이스가 액체가 나오면 우리 몸에 이 판크레아스는 유독 물질 아닙니까? 큰일 나지 않나요? 낙동강에 페놀이 나오면 왜 돼요? 구미공단에 흘리면 왜 돼요? 부산 사람은 비상이 있지 않나요? 빨리 그 펜스를 쳐가지고 물이 안 퍼져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거 뭐 페놀 가스 물이 왕창 내려가면 낙동에 저 부산 사람 물검에서 완전히 오염된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 몸에서 판크레아타이티스 생겨 프루이드 오면 메센트리가 와가지고 확 덮어쓰잖아요. 더 안 퍼지도록. 그러면 거기 이제 둘러싸가 시스트가 생기니까 엡세륨 라이닝 안 돼 있고 그라뉴레이션 파이브러스 티슈로 라이닝 돼 있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네. 예. 그 헤파티시스트는 이렇게 엡세륨으로 라이닝 됐죠. 그러니까 트루시스트거든요. 트루시스트입니다. 트루시스트 엡세륨 나니까 경계가 어떻겠습니까? 스무스하죠. 엡세륨. 이제 엡세륨을 알고 파이브러 티슈로 라인되었으면 아무래도 일레기를 합니다. 그러면 헤파티시스는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오리지가 됩니까? 그렇죠. 정말 잘하시죠. 바일락트입니다. 엡세륨 라인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 굴절을 이야기해요. 이제 초음파 빔은요, 속도가 다른 물질로 통과할 때는
경계를 통과할 때는 외곽을 통과할 때는 굴절을 일으킵니다. 굴절을 일으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초음파 빔이 센터를 통과할 때는 그냥 그대로 통과하지만 경계면을 통과할 때는 속도가 빠른 데서 느린 데로 들어갈 때는 안으로 굴절합니다. 안으로 내적으로 굴절합니다. 이렇게 굴절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 사이에 라테랄 섀도우가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젓가락에 물 이래 보면 굽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왜 그러면 속도가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갈 때는 안쪽으로 굴절하느냐? 초음파 빔은 선이 아니고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이 있습니다. 일정한 폭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문제. 강물이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강물로 가면 보드가 안쪽으로 굽죠. 반대로 물살이 센 데서 물살이 느린 데로 가면 그렇게 물살이 느린 데 빠른 데서 느린 데 가면 안쪽으로 굴절하고 물살이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면 바깥쪽으로 굴절하잖아요. 보드 많이 타신 분은 안다가던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굴절이 됩니다. 그래서 라테랄 섀도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간에서 헤파틱 C, 간에 어떤 사람이 캔서인데 이제 콜론 캔서다 또는 스토마 캔서다 판크레 캔서인데 리버에 메스가 보일 때 굉장히 문제. 이것이 메타스테스냐 안 그러면 헤파티시스냐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지 않나요? HCC인 경우에는 메타스테스는 중대병이지만 그냥 헤파티시스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병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크기가 크면 뭐 문제가 안 되는데 크기가 1cm 정도 될 때는 CT, MRI 뭘 해도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아주 1cm 정도 되는. 그 1cm 정도 되는 그 종계는 CT, MR 이까지도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감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또 우리가 그 HCC도 스몰 HCC, 스몰 H 작은 HCC일 경우에는 이것이 HCC냐 헤파티시스냐 감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면 감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여기 이제 문제가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간 낭종은 무에코고 간 세포암은 스몰 간 세포암, 소간 세포암은 저에코라고 나오죠. 저에코. 자, 저에코하고 무에코는 사실 바늘 종이 한 장 차이죠. 늘 이야기했지만 야구의 3할 타자하고 2할 9푼 구리하고는 차이가 완전히 틀리죠. 3할은 강타자고 2할 9푼 구리는 평범한 타자죠. 그렇지 않나요? 평범한 타자죠. 그렇게 한 시즌에서 3할 9푼 구리하고 2할 9푼 구리와 3할의 안타의 차이는 3개 내지 4개 차입니다. 4개 더 치면 3할 타자, 4개 못 치면 2할 9푼 구리입니다. 2할 9푼 되면 곤란하죠. 수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격수가는 안타를 많이 못 쳐도 괜찮죠. 유격수를 하죠. 우익수가 안타를 타율이 낮은 우익수 있습니까? 없지 않나요? 일루수하고 우익수는 강타자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그러면 스몰 HCC가 있다. 스몰 HCC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스몰 HCC는 경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레귤러하죠. 불규칙하죠. 왜냐하면 파이브로 티슈로 라인이 됐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내부는 저에코로 보이죠. 요건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만 초음파는 어떤 물질이 이제 반사가 적게 되고 균질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면 잘 통과합니다. 호모지니어스하고. 그러면 간 세포암에 하고 주위 간 조직하고 어느 쪽이 세포의 밀도가 높겠습니까? 자, 다시 설명하면 HCC의 세포 밀도가 높겠습니까? 노즐, 리제네이션 노즐이 세포의 밀도가 높겠습니까?
그렇죠. CCC가 당연히죠. 세포가 정치겠죠. 암이라고 하는 세포가 정치겠는 거래. 암세포가 크겠습니까? 정상 간세포가 크겠습니까? 그렇죠. 암세포 작습니다. 작고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작고 뉴클레우스가 사이토플라즘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물론 암세포도 이제 아나플라스틱 체인지 되면 자이언 셀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모더레이트 디퍼런시에이트는 세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밀집되고 세포만으로 암세포를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초음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반사를 적게 하고 잘 통과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네. 정상 간 조직은 간세포도 있고 바일닥트도 있고 혈관도 있고 사이누소도 있고 복잡하게 들어있으니까 반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only 헤파토사이트가 밀집되니까 동원 참치캔 면체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후방 음량 증강이 생기죠. 주위에 비해서 그게 적게 되는 거죠. 근데 후방 음량 증강은 간 낭종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후방 음량 증강이 있어도 HCC보다 약하죠. 요거는 2 플러스였지만 요거는 1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경계면의 임피던스 차이는 그렇게 없죠. 없으니까 이런 고에코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굴절을 일으키는데 이 굴절은 바깥으로 굴절하게 되는 거죠. 속도가 빠른 데서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면 여기에서 바깥쪽으로 굴절해요. 그래서 라테랄 섀도우가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작은 종일 때는 제일 감별점은 요거 섀도우가 중요합니다. 섀도우가 아니고 마진의 고에코.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방 음량 증강, 요 굴절 이런 걸 보고 감별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무에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에코 있는데 물이죠. 무에코는 물하고 혈액입니다. 혈액은 물보다는 에코가 좀 더 높습니다. 에코가. 네. 그 다음에는 강에코가 중요합니다. 강에코나 고에코나 똑같이 쓰는데 우리가 구별 꼭 하자면 후방 음영 섀도우를 동반하는 것을 음영 섀도우 그림자 동화 요거는 그림자가 적은 거 뚜렷한 후방 음량에 대한 강에코로 합니다. 자, 강에코의 대표적인 것은 스케아죠. 스케아는 초음파가 뚫지를 못하죠. 요런 스케아가 왔으면 여기에 딱 부딪히면 요 경계면에서 강하게 반사를 해버리는 거죠. 반사이죠. 그래서 뒤에는 섀도우가 딱 생기죠.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스퀘어도 우리가 그 고에코지만 키드니에서 중심에코 복합체는 아주 고에코이기 때문에 거기에 스퀘어 생기면 스퀘어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스퀘어냐 아니냐 감별에는 트윙클링 아티팩트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칼라 도플러를 띄어보면 이제 스퀘어인 경우 스퀘어도 스무스한 스퀘어는 트윙클링한 아티팩트가 안 되고 요런 이제 러프 서페이스에서는 스퀘어는 칼라 도플러를 띄우면 막 혈관이 혈류가 막 이런 게 막 보입니다. 혈류가 빨간 레드 컬러, 블루 컬러가 막 섞이는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스퀘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골드스톤은 대체로 스무스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스퀘어가 생길 때 집이 안에 생길 때는 스무스하게 생기지만 그 레날점 튜블에서 생길 때는 굉장히 좁은 환경에서 막 생기게 되는 게 러프한 서페이스. 그렇게 스무스한 서페이스의 스퀘어는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없습니다. 예, 스무스 서페이스에서는 트윙클링 아티팩트. 골드스톤이죠. 골드스톤. 그 중에서 지비스톤 아티팩트 없다. 예, 없습니다. 지비스톤. 예. 자,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트윙클 아티팩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에어가 있습니다. 공기가 우리가 이제 정상에서는 우리 소리가 다 공기 통하는데 우리가 쓰는 의료용에서는 공기를 잘 못 통과합니다. 잘 못 통과. 그래서 몸 안에 있는 공기를 부딪힐 때 아주 극소량일 때는 에어일 때는 점상고에코로 나옵니다. 점상고에코. 그 다음에 공기가 조금 많을 때는 소량 에어에는 이렇게 선상고에코로 나옵니다. 고에코로 나오죠. 그 다음에 공기가 많아지면 공기 양이 대량의 공기 위나 장에서 대량의 에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많이 나고 이쪽에는 섀도우가 생깁니다. 섀도우인데 이거는 클리어한 섀도우가 아니고 더티한 섀도우죠. 왜냐하면 공기는 석회와 틀려가지고 틈새가 있죠. 그렇죠. 이런 더티 섀도우를 있고 또 많을 때는 공기가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 이런 반향 현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 이것이 공기라 하는 증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링다운 아티팩트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초음파를 하다 보면 대부분 느끼지만 폐 안에는 어떻습니까? 폐 안에는 공기가 있지 않나요? 공기 사이에 뭐가 있냐면 액체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공기방울 안에. 자, 공기방울인데 이 안에 액체가 들어가 있으면 초음파 빔이 여기에 들어가가 리버버레이션을 일으켜가 링다운 아티팩트를 생기죠. 그래서 이런 걸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견은 이것이 공기라 하는 걸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소견이 되죠. 이놈이 고에코인데 공기다 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고마운 사인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고에코가 나오는 것은 이제 지방입니다. 지방. 자, 요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죠. 지방간일 때는 당연히 고에코로 나오죠. 지방간일 때는 고에코로 나옵니다. 자, 지방간은 왜 고에코로 나오느냐? 지방에는 이렇게 보면 헤파토사이트가 있고, 요 안에 이제 지방이 이렇게 팻 글로불이 있지 않습니까? 팻 글로불이 있죠. 팻 글로불이 여기 팻이고, 요거는 헤파토사 간세포죠. 지방은 반사보다는 산란에 의한 반사입니다. 여기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초음파 빔이 오면 석회화나 공기는 반사돼요. 요놈은 초음파 빔이 딱 오면 산란을 일으키죠. 산란을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산란. 요렇게 이제 퍼지는 거죠. 산란을 일으키죠. 산란을 이렇게 일으킨다. 그러면 산란된 초음파가 요 산란된 초음파가 부딪혀가 여기 여기로 위로 올라가는 프로그램. 물론 요 밑으로 내려가는 놈도 있죠. 산란된 초음파 부딪혀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래. 근데 여기에 부딪혀가 올라가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요 이제 헤파토사이트에 다른 물질이 헤테로지너스해요. 순수한 팻보다는 팻하고 주위에 헤파토사이트, 바일닥트 이런 다른 물질이 섞여 있어야 부딪혀 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방간은 고에코인데, 자, 우리가 가끔 보면 느끼는 거지만 피하지방, 피부 밑에 피하지방은 팻으로 완전히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 팻으로 씁니다. 이럴 때는 이 초음파가 산란이 돼가 주위 다른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부딪혀가 위로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피하지방은 오히려 제코로 나와요. 피하지방은 제코로. 오히려 제코로. 그리고 안에
섬유 파이브러스 티슈가 있으면 파이브러 티슈는 지방 티슈는 고에코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그렇게 우리가 지방에서 고에코는 반사가 아니고 산란에 의한 부딪혀가 위로 올라오는 거죠. 헤테로지너스에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은 나중에 또 같이 이야기. 우리가 고에코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주위가 너무 고에코면 오히려 지방은 저에코로 나와버립니다. 네,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선생님들 아주 재밌어 하십니다. 정말 이 공부를 미리 예습을 하니까 더 재밌죠. 콜레스테롤의 우리 대표적인 것이 콜레스테롤의 결석이죠. 돌입니다. 돌하고 콜레스테롤 폴립이죠. 자, 폴립하고 결석의 차이점은 결석은 섀도를 동반하고 폴립은 섀도를 동반하고 스톤은 움직이고 폴립은 안 움직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소견이죠. 이제 결석은 그러면 왜 그래 되느냐? 자, GB가 이렇게 있으면 콜레스테롤 스톤이 있습니다. 스톤이면 GB 안에 내강의 바일하고 콜레스테롤 스톤하고는 음양 계면차가 굉장히 크죠. 크죠. 그러니까 반사를 하죠. 그러면서 안으로 완전 반사를 안 하고 서서히 반사를 하면서 이렇게 음양이. 그러니까 그냥 석회하고 달리 콜레스테롤은 그래도 칼시피케이션하고 틀려가지고 이건 그래도 반사도 하고 일부 투과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보면 선상 고에코로 나오면서 서서히 감쇄가 돼가 섀도를 만드는 거죠. 폴립은 어떻습니까? 콜레스테롤 폴립에는 고지혈증하고 콜레스테롤 폴립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몸의 피 속에 고지혈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하고 콜레스테롤 폴립하고 코리레이션 되면 안 되죠. 실은 혈액의 콜레스테롤하고 관계없고 GB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앱세륨으로 들어가는 거죠. 앱세륨 들어가면 우리 담낭 베개에서 있는 혈관에서 히스테오사이트가 나가 이런 콜레스테롤 엔갈핑 하잖아요. 이것이 쭉 안으로 돌출했는 게 콜레스테롤 폴립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콜레스테롤 조직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앱세륨이 이렇게 있고, 앱세륨이 이렇게 있고 안에 무수한 히스테오사이트가 있는 거죠. 히스테오사이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콜레스테롤이 있는 거지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초음파 빔이 딱 부딪히면 요게 반사와 산란을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좀 표면이 일레귤하죠. 스무스하지 않아죠. 그리고 안에 점상 고에코로 보이고 담낭벽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죠. 요거는 스토크가 있는 거죠. 요 스토크가 여기 스토크인데 스토크가 워낙 가늘어 가지고 초음파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상 고에코로 보여요. 그러면 요 앱세륨 안에 여기 히스테오사이트에 있는 소프트티슈는 초음파가 잘 통과하거든요. 여기만 반사 산란을 일으키니까 음양 감쇄가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니까 섀도우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됐죠? 네. 너무 쉽지 않나요? 섀도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스톤은 후방 음양이 있고 폴립은 후방 음양이 없죠. 예. 콜레스테롤 폴립도 바스큘라리티가 있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안에 폴립 안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확장이 되고 이러면 요 안에도 혈관이 있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사이로이드 갑상선인데 갑상선은 보면 고에코로 보이잖아요. 갑상선이 이렇게 갑상선 실질은 고에코로 보이고 그다음에 혈관은 왜 됩니까? 콤몬 카로티드 하이트는 무에코로 보이고 그 다음에 주위에 여러 근육이 있죠. 근육은 저에코로 보이고 그렇죠.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갑상선이 왜 고에코로 보이느냐?
갑상선은 구조학적으로 폴리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폴리클이 보이십니다. 폴리클이죠. 여포죠. 폴리클 세포가 있고 요 안에 콜로이드가 있죠. 자, 초음파 빔이 폴릭 앱세리움하고 콜로이드하고는 강한 반사를 일으키죠. 콜로이드 자체도 에코제니시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균질한 고역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갑상선 암의 크라이테리아가 네 가지죠. 첫째는 저에코, 두 번째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세 번째는 일레귤럴 마진, 네 번째는 톨러덴 와이드. 이게 이제 중요한 소견이죠. 그러면 갑상선 암이 왜 그러면 저에코냐? 당연하죠. 자, 암이 여기 생겼습니다. 앱세리움이 생겨가 세포가 이렇게 자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콜로이드를 없애버리고 세포가 밀집되면 초음파 빔이 왜 됩니까? 잘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에코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일레귤럴 마진 하는 것은 우리가 갑상선 암에 이야기하는 것은 전 갑상선 암 이야기가 아니고 침륜형 유도암 속에 침륜형 유도암 요걸 인베이지브 파피러리 칼시노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캡슐을 만들지 않고 세포가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캡슐을 안 만드는 종괴가 캡슐을 안 만들면 경계가 왜 됩니까? 일레귤을 하지 않나요? 캡슐을 만들면 비교적 스무스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죠. 그래서 갑상선 유도암의 초음파 소견은 어떠냐? 요렇게 모양이 일레귤러하죠. 그 다음에 저에코고, 그 다음에 경계가 일레귤러한 주위를 파먹어 들어갑니다. 경계의 일레귤러. 그 다음에 여기 AP 다이메터가 트랜스버스 다이메터 크죠. 톨러드. 그러니까 우리가 유방암도 그렇고 갑상선암도 그렇고 정상인 사람은 이제 주위 이웃하고 아파트 살 때 그래도 화장실에 볼일 볼 때도 너무 밤에 물을 많이 안 든다든지 밤중에 소란스럽게 안 하지 않나요? 예, 그래 남을 배려하지 않나요? 근데 조폭이나 깡패라 좀 뭐라 합니까? 그 한 사람은 남이야 뭐하든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암은 뭡니까? 주위하고 관계없이 지가 막 무한정신하는 놈들 아닙니까? 그래서 톨러된 와인들 주위의 결을 따라 안 자르는 거죠. 톨러된 다 톨러된 와이고 톨러된 와이드로 자르면 암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하는 것은 칼시피케이션이 1mm 이하입니다. 우리가 초음파에서 결석이든지 이게 섀도우를 동반하려면 하면 최소한 3mm, 2mm, 3mm는 돼야 돼. 3mm 돼야 돼. 1mm짜리는 우리가 섀도우를 만들지를 못하거든요. 초음파의 해상력 바뀌거든요. 네, 바뀝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뭐냐면 사모마 바디예요. 사모마 바디라케가 살이 소체. 이 우리가 이제 갑상선의 세포가 암세포 탈락된 암세포 주위에 이렇게 라미네이티드 칼시피케이션. 이렇게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 칼시피케이션. 근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섀도우를 만들지 않은 고액으로 나오죠. 그렇게 다 이해가 됐죠. 병리학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고액호 중에서 중요한 게 파이브러스 티슈, 섬유 결합 조직이죠. 이제 파이브러스 티슈가 이 반사를 많이 하니까 고액호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건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상대적. 자, 우리가 콜란지오시에 그 리버의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시에 당간에서 생기는 암은 당간 세포에서 생겨가 안쪽으로 간 실제로 파먹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 당간 세포는 페리페럴 콜란지오시에는 고액호가 많죠. 왜 고액호가 많냐면 당연한 거죠. 리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당간에 생기면 이게 이제
고에코로 나오죠. 왜냐하면 파이브로 티슈가 굉장히 많고 세포 성분이 적은 거래. 암세포에 세포 성분이 많고 결합 조직이 적으면 대체로 저에코로 나오는데 세포 성분이 적고 파이브로 티슈가 많으면 고에코로 나오죠. 반사를 많이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페리페럴 바일 닥트가 이렇게 딜라테이션 되죠. 단간 확장을 동반하죠. 확장. 단간이 생겼으니까 단간을 옵스트럭션 시키니까 자 이거는 이제 콜란지오시 페리페럴 간내 단간한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판크레아스의 캔서 판크레아스 덕트에 생긴 판크레아스 캔서는 저에코가로 보이거든요. 이상하다. 판크레아스 캔서도 세포가 적고 바스큘라리 적고 파이브로 티슈가 굉장히 많은 조직인데 왜 저에코로 나오냐 상대적이죠. 네. 단간암인데 체간에서 생겼는데 이제 체간암에서는 그렇게 보면 판크레아스 닥트가 딜라테이션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저에코로 나오죠. 왜 저에코로는 주위에 있는 판크레아스에 팻이 어큐뮬레이션 많이 돼 있거든. 상대적이 돼요. 그러니까 파이브로스 티슈의 정식이한 에코보다는 주위에 저 판크레아스에 팻 어큐뮬레이션 되고 이 에코가 더 고에코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이제 미국 그 400m 그 계주가 세계 최고잖아요. 올림픽 늘 우승하죠. 육상의 꽃이 400m 계주 리레이 아닙니까? 100m, 100m 뛰어가지고. 그런데 미국 국가대표 400m 계주 선수에 우리나라 최고 잘하는 400m 계주 선수를 이으면 미국 국가대표 성적이 왜 되겠습니까? 예선도 탈락하죠. 예선 못 들어가죠. 3명 열심히 잘 뛰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뛰면 다 죽을래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경북에 한 50명 되는 학교에 학생이 1등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그 반에 평균 성적을 올렸잖아요. 근데 서울 대원외고에 전화하면 평균 성적을 낮춰버리죠. 결국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죠. 초음파는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변홈도 파이브로테이션 또 사이로이드도 마찬가지죠. 사이로이드도 보면 이렇게 사이로이드의 폴리큘랄 여포성 종양 보면 사이로이드의 종양이 이래 보면 사이로이드 종양이 이래 있는데 종양 주위에 캡슐이 오히려 저에코. 왜냐하면 주위가 워낙 고에코니까 상대적으로 저에코 되는 거죠. 그렇죠. 리버도 HCC도 마찬가지예요. HCC 주위에 헬로케가 있잖아요. 그 성분이 파이브로티슈인데 주위가 워낙 고에코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초음파의 영상은 절대치가 아니고 상대치라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에코로 나오는 것은 원장님 여기 좀 서로 요거가 왜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뭐가요? 피하 지방에서는 피하는 지방이고 여기는 지금 파이브로 티슈. 이게 아까 췌장의 이쪽이 췌장 주위 팻이 많다고 하셨나요? 요거 팻이죠. 예. 췌장 주위에 팻은 왜 고에코로 나냐면 췌장이 에시나이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아시나이 세포. 에시나이 세 주위에 팻이 있는 거죠. 팻 덩어리가 아니죠. 에시나이 사이에 팻이 어큐뮬레이션 되는 거죠. 상처가 안 되죠. 이 팻은 팻 덩어리가 아니고 커넥티브 티슈 사이에 팻이 어큐뮬레이션 되는 거예요. 팻 덩어리가 아니고. 이해되죠? 역시 질문 선생님 잘하시고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질문은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정도까지. 그 다음에 저에코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몸의 저에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조직 중에 가장 저에코 근육입니다. 근육이죠. 머슬이죠. 머슬은 아주 균질하지 않나요? 균질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가 빔이 머슬은 잘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정상선 근육이 정상 근조직.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이라도 플루이드가 accumulation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에코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정상 에코에 물을 더 첨가하면 에코가 떨어지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정상 조직에 파이브러스 티슈가 많이 생기면 에코가 일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인플레메이션이 생기면 제일 먼저 뉴트로필이 와가지고 세포가 침전되죠. 그러면 처음에 에코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뉴트로필에서 이런 그게 나와가 물질이 나와가 혈관이 확장되고 혈관에서 플루이드가 어큐뮬레이션. 그러면 에코가 오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염증이 그렇게 어큐트 인플레메이션 때는 대체로 에코제니가 떨어지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플루이드가 고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염증이 오래되어 버리니까 파이브러스 티슈가 생기면 뭐가 됩니까? 에코가 올라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급성기에는 이제 에코가 떨어지고 만성기 되면 시카트리칼 체인지나 파이브러스 티슈가 되면 에코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면 에코가 떨어진다는 거죠. 급성기에는. 자, 여기까지 이제 에코제니스 무에코 했죠. 그 다음에는 아이소에코. 이게 제일 골치 아픕니다. 초음파는 음향의 대조도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엑스레이는 음향의 대조도가 이거 엑스레이의 빔의 엑스레이의 투과도의 차이들을 보는 거죠. 그 메커니즘이 전혀 틀리는 거죠. CT나 엑스레이는 같은 메커니즘이고 MR은 또 틀리잖아요. MR은 틀립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초음파 검사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초음파가에서 우리가 이제 리버 시로시스 환자들 팔로우 하다가 1cm 내지 1.5cm 되는 결절이 보이는 거래. 보여가 영상의학과 보냅니다. CT 찍어가 몇 부분이 1.5 결절인데 좀 이벨루에이션 해달라고 하면 영상에 뭐라 하면 CT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 진짜 그거 느꼈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초음파에서는 그거의 음향의 대조도로 결절이 보이지만 CT는 엑스레이 페네트레이션을 하니까 메소돌로지가 틀리는 거죠. 반대인 경우도 많죠. 우리가 이제 해망조마가 대표적인데 해망조마도 보였는데 초음파에서는 이제 한 개가 보였어요. S 4번이 보였다. 그래서 CT를 찍었는데 S4도 있고 S7도 있고 S6에도 있고 S2에도 있다. 멀티플이다. 그래서 그 CT를 딱 보고 내가 초음파 사진을 딱 찍었는데 안 보여. 왜냐하면 이 초음파의 음향의 대조도가 주위가 똑같으니까 결절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제일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소에코 결절인데 결절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첫째는 아이소에코 결절인데 결절로 돌출. 이게 이제 종괴가 이렇게 간에서 이렇게 돌출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혈관이나 맥관을 디스플레이스먼트. 종괴가 이렇게 생기면서 혈관을 밀어버리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헤파틱 B인데 밀어버리면 여기 종괴가 있구나. 그렇죠. 여기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혈관을 디스플레이스먼트.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 혈관이 있어. 혈류신으로. 종괴는 잘 안 보이는데 안에 혈류가 요거는 FNH 포칼 노듈라 하이퍼플라시아. 포칼 노듈라 하이퍼플라시아 들어봤지요? 들어봤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드문데 서양 사람한테는 많아요. 이게 비나인 질환인데 주로 이제 간의 페리페리에 생기는데 왜 생기느냐 하면요. 우리 간이 이래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 포탈베인이 그쪽에 발달이 안 돼버려요.
그러면 포탈베인이 발달하려면 헤파틱 아트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헤파틱 아트리가 이제 늘어나가지고 리버를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제 잘 이해가 안 돼. 그림을 그리면 너무 쉽습니다. 자, 정상 리버는 이렇게 포탈 에리어가 있죠. 포탈 에리어 있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센트럴 베인이 있잖아요. 네. 그 리버에서 여기 포탈에는 트레아드 세 개가 있죠. 헤파틱 아트리, 포탈 베인, 바일 닥터. 헤파틱 아트리하고 포탈 베인이 만나가지고 사이너소이드를 해가지고 피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헤파틱 아트리, 포탈 베인이 만나가 여기 사이너소이드로 해가 여기 헤파토사이트가 한 줄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간세포고 요 안에 뭡니까? 사이너소이드죠. 그렇죠? 다 안 배웠습니까? 다 뭐 해박식 다 배웠는 겁니다. 헤파틱 포탈베인 만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요 구조죠. 근데 발생학적으로 헤파틱 아트리만 생기면 포탈베인 없어지면 이쪽 간은 왜 되겠어? 뭐가 살아야 될까 이래. 헤파틱 아트리가 발달하는 거래. 헤파틱 아트리가 쭉 방사선으로 쭉 뻗어 나가면서 여기 이제 헤파토사이트가 먹고 사는 거래. 라디에이트. 그럼 여기서 헤파틱 아트리 피를 줘가지고 그걸 헤파토사이트들이 먹고 사는 거래. 그러니까 구조가 완전히 틀리는 거죠. 그 중심부에 헤파틱 아트리 늘어난 헤파틱이 있고 방사선으로 이제 사이너소이드가 생기고 거기에 이제 그 먹고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포탈베인이 없으니까 여기 이제 FNH입니다. 그러면 칼라 도플러스에서 여기에 있는 확장된 헤파틱 아트리에서 바깥으로 라디에이팅하는 혈관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FNH구나 아는 거겠죠. 주로 페리페리 잘 생기죠. 그 다음에는 내부가 변연 에코데이죠. 변연의 저에코데나 또는 변연의 고에코데가 있으면 종계를 알 수가 있죠. 자, HCC인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데 변연의 헬로가 생기죠. 헬로. 왜 헬로가 생기냐면 HCC가 증식하면서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 하죠. 그러면 이 파이브러스 티슈 캡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캡슐은 주위에 슈도 캡슐이죠. 캡슐은 주위보다 에코가 낮죠. 주위가 벌써 LC가 되면 주위가 파이브러 티슈가 많이 생기고 페이시 큐레이션인데 에코가 높아지잖아요. 그래 이런 게 헬로죠. 헬로가 생긴다는 것은 종양이 레피드 그로잉이었습니까? 슬로우 그로잉이었습니까? 슬로우 그로잉이죠. 막 10년에가 막 크면 헬로 뭐가 생길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안 생기는 거죠. 슬로우 그로잉해야 헬로가 생기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HCC 말고 메타스의 캔서, 전이성 간암, 메타스타틱 캔서 중에서 레피드 그로잉 하는 놈이 중에 런 캔서하고 브레스트 캔서인데 런 캔서, 브레스트 캔서는 원래 에코가 좀 저에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놈이 막 레피드 그로잉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종양이 조만할 때는 스몰 메타스 캔서는 저에코인데 종양이 커지면 막 증식해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부분에는 증식한 주는 저에코가 되고 중심 부분은 고에코가 돼요. 왜냐하면 프로를 못 받아들이죠. 혈관이 발달해야 되니까 중심 부분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 응고개살을 일으키고 응고개살을 일으키면 에코가 올라가거든요. 코아귤레이션 되면 세포가 코아귤레이션 되는 거래요. 응고개살 응고개살 또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응고개사 복판에 리케펙션 네크로시스 괴사를 일으키가 에카 변성이기 때문에 무에코 요거는 고에코 요거는 저에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메타스의 캔서에서
이렇게 이걸 벌사이 사인, 타겟 사인 하잖아요. 이런 게 생기는 거는 주로 넌 캔서, 브레스트 캔서가 많고 이거는 아주 레피드 그룹 예후가 아주 나쁜 놈들이죠. 예. 이해가 되셨죠? 메커니즘이 틀리는 거죠. 메커니즘이 틀립니다. 자, 여기 이제 아이소이크.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 배웠는 걸 이제 뭐 복잡하겠는데 단순히 우리가 결절이 보였을 때, 이제 우리가 결절이 보일 때 어떤 결절이 저에코인 결절이 있고 고에코인데 고에코 결절일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반대로 저에코 결절은 무엇이냐를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절이 에코를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이에요. 첫째는 그 결절을 구성하는 성분의 세포의 에코제닛이 어떠냐.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스트럭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첫째 우리가 고에코 결절은 당연하게 고에코 물질이 있을 때는 고에코 되죠. 세포가 고에코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푀스를 가지고 있거나 파이브런 티슈가 있거나 콜로이드를 가지고 있거나 뭐 칼시피케이션 가지고, 그렇게 쉽게 보면 코아귤레이션 되거나, 그렇게 세포 안에 세포 구성 성분이 고에코를 가질 때는 당연히 고에코가 나오죠. 당연한 거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 뽑아면 내가 가까이서 했는데 강남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1등이 내한테 가입 수업을 하면 나는 뭐라 하겠어요?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한테 맡기면 스카이 대학에 보내드리겠다. 당연히 스카이 대학 가는데 뭐 줄리아드 음대가 세계 최고인데 왜 그러냐면 세계 최고들이 오니까 줄리아드가 세계 최고지. 서울대학이 왜 최고 학생들 오니까 최고지. 교수가 뛰어난 점도 있지만 학생 자체가 원자료가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구성 조직이 헤테로지너스 할 때. 그러니까 두 번째는 구조가 헤테로지너스. 그러니까 불균질할 때. 불균질하다 하는 것은 음향의 임피던스가 불균질하다. 다시 설명할게요. 자, 우리 해망지오마 있죠.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이걸 알면 혈관종이 작을 때는 고에코죠. 그 스몰 해망지오마. 그러면 왜 소혈관종이 고에코냐? 혈관종은 구조가 왜 됐습니까? 간단하죠. 이렇게 돼 있고 안에 바스큘러 레이크, 혈관이 늘어나 있고 요 혈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엔도세리움으로 라이닝 되어 있고 여기에는 브라드 레이크가 있고 피가 이렇게 레이크가 있고 주위에 소프트 티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엔도세리움은 세포하고 혈관 내각하고 주위에 커넥티브 시스템은 음양계면차가 크거든요. 초음파 빔을 통과하면서 무수하게 반사를 일으키잖아요. 우리 헤파틱 시스트로 생각하면 결국 요 스몰 헤파틱 시스트가 모여있다 생각하면 돼.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무수한 반사를 일으켜가지고 고에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초음파에서 그 시스터도 아주 작으면 고에코로 나옵니다. 거기 왜 그러냐면 시스터도 큰 게 아닌 무에코지만 시스터도 아주 작으면 1mm 이하가 되면 초음파가 시스터 안에서 리버버레이션을 일으켜요. 그러면 고에코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판크레아스의 시러스 시스터 아데노마는 고에코로 나오는데 그거는 시스터 아주 작기 때문에 고스 리버버레이션을 일으켜가 고에코로 나옵니다. 시스터가 무에코로 나오려면 적어도 2mm, 3mm는 돼줘야 되거든요. 그 초음파 해상의 한계거든요. 자, 그러면 스몰 해망점은 고에코로 나오는데 스몰 해망점마가 변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해망점은 크가 변성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안 크더라도 또 변성이. 그래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해망점은 이러고 있는데 안에 바스큘러 레이크가 커져버려요. 커지면 내부의 에코가 왜 되겠어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시스터로 인식이 되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에코가 떨어지잖아요.
그 대신에 뭐가 문제가 되냐? 여기에 해망점의 변연은 그래도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왜 되겠어요? 변연은 고에코, 내부는 제에코가 되는 거죠. 요걸 마지널 스트롱 에코, 해망점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잖아요. 내부는 바스큘러 레이크 커져가 에코가 떨어질 때 변연은 스몰 바스큘러 레이크를 이제 마지널 스트롱 에코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요게 고에코지만 패티 리버나 리버 시로스들 각본 왜 되겠어요? 주위에 에코가 강하니까 습계가 변연 고에코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정상 리버에서는 마지널 스트롱 에코가 보이지만 그거는 근데 해망점 변연의 고에코인데 정상 리버인데 주위가 고에코 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 그냥 제에코 결절만 보이죠. 그래 되면 HCC하고 구별이 해망점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정상간에서는 이렇게 정상간에서는 여기 변형 고에코가 보이는데 LC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이래 되면 이제 문제가 뭡니까? HCC인지 해망점인지 구별 안 되는 반드시 CT를 찍어봐야죠.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다시 돌아가. 고에코 결절은 고에코 물질로 구성되거나 또는 고에코 물질이 여기 고에코 물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음량의 임피던스가 헤테로지너스 할 때는 고에코로 나오는 거죠. 제에코 결절은 뭐겠습니까? 첫째는 이 구성 성분의 고에코 물질이 없어야 되는 거죠. 구성 성분이 제에코 물질. 그 다음에 구조가 호모지니어스, 헤테로지너스 하지 않고 호모지니어스. 그렇죠? 호모지니어스 해야 반사가 별로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액체가, fluid accumulation. 염증이 생겨. 그 다음에 세포가 증식. 그러니까 세포가 증식. 그러니까 암 종류는 거의 다 저에코로 많이 보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세포가 증식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혈관이 캐피러리 모세 혈관이 적을 때, 모세 혈관이 적은 거. 모세 혈관이 많은 종양들은 에코진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혈관하고 주위의 세포하고의 음양 계면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스몰 HCC가 저에코이지만 고에코인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뭡니까? 세 가지. 늘 시험에 나와요. 첫째는 웰 디프렌시에이트 HCC는 팻이 많으니까 구성 성분이 팻이니까 고에코. 두 번째는 사이누소이드가 딜라테이션 되는 거. 그렇죠? 사이누소이드 딜라테이션은 세포하고 사이누소이드하고 음양계면이 챙기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슈도 그랜줄라 포메이션. 이거는 뭐냐면 헤파토사이트가 보통은 HCC는 헤파토사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HCC는 이 헤파토사이트가 이렇게 토조사하면서 바일 닥트를 중심으로 가짜 그랜드 행성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 근데 대부분 첫 번째 웰디프는 패시 어큐레이션 되는. 그게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사이너스 딜라테이션, 슈도 그랜줄 포메이션 드물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HCC에서는 웰 디프렌시 HCC는 고에코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팻 때문에. 다시 요약하면 고에코로 보이는 H 스몰에는 첫째는 이제 웰 디프렌시에이티드, 웰 디프렌시에이티드. 두 번째는 이제 사이노소이드 딜라테이션.
세 번째는 슈도 그랜주럴 포메이션. 다음에 또 강의할 때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LC의 메카니 그거 포메이션 그거 발전하는 단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요런 게 되죠. 그래 웰디프레시 좀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웰디프레시는 그게 없잖아요. 그 저 추모 뱃슬이 발달이 안 돼 있거든요. 추모 뱃슬이 발달해. 그러니까 웰디프레시 중에서 이 우리가 암이 돼 버리면 종양혈관을 만들잖아요. 그 종양 추모 뱃슬이 생기잖아요. 추모 뱃슬이 생기고 브라프로를 왜 어떻게 받느냐면 이제 추모 뱃슬이 생겨요. 우리가 정상적인 리버는 요렇게 포탈 A에서 헤파틱 아트리 포탈 베인에서 요렇게 융합해가 왔는데 HCC가 되어버리면 모더레이트 디프레시아 HCC 되어버리면 포탈 베인이 없어지고 헤파틱 아트리만 증가되죠. 그리고 그 헤파틱 아트리가 정상 헤파틱 아트리가 아니고 추모 베슬이 추모에서 혈관이 네오바스큘레이션 게 그게 좀 굵은 혈관에다 관을 박아가지고 피를 뽑아 드리거든. 쉽게 말하면 수도 간에서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고 자기가 간을 하나 만들어가 수도 원간에다 그대로 박아가 피를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피를 그러면 정상은 리버에서 포탈리에서 헤파틱 B는 넘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추모는 HCC의 모더레이트 디프레 HCC는 추모 베슬이 헤파틱 아트리에서 바로 피를 뽑아가 헤파틱 베인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포탈 베인으로 션트를 만들어 보내. 포탈 베인 션트를 만들어 보내는 거래. 이렇게 보내. 이어져 있는 포탈 베인에 션트를 만들어 보내. 그래. 그건 나중에 또 설명. 근데 이제 웰디프레시 HCC는 그래서 아마 의리 인핸스먼트, 의리 워시아웃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진단을 뭘 하느냐 하면 그거를 하죠. MRI에서 가드니움 하는 그 다이를 써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겠죠. 그건 나중에 또 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더레이트 웰 디퍼런시에 HCC는 진단이 MRI로 많이 하게 되고 다이나믹 그 CT로는 잘 안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애매한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 강의가 뭐 완전히 촌파 강의인지 병리학 강의인지 헷갈리는 정도인데 이해가 되셨어요? 책만 읽으신 분은 이해되고 안 읽으신 분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이해 안 되실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우리 기는 정말 잘하고 기는 잘합니다. 저번에 기에서는 저번에 이렇게는 한 반 정도는 멍하게 앉아도 많았습니다. 엑셀런트 하십니다.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와. 선생님 해만지오마가 커지면 네. 변연부의 고에코가 네. 주변이 지방간이면은 변연부의 고에코가 안 보이는 수. 안 보이는 거랑 그렇죠. 포컬 스페어링이랑 네. 어떻게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이제 결국은 언더라인 리버가 중요하죠. 언더라인 리버에서 봐야하는데 그 포칼 패트 스페어링 경우에는 이제 구조는 똑같죠. 해망지오마는 종계지만 포칼 패트 스페어링은 종계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부분에 펫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첫째 뭐가 중요하냐면 이 모양이 보면 종계 형태가 아니에요. 종계 형태면 뭐게 되면 주위 혈관을 밀거나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주위 스트럭처럴 체인지를 이렇게 그게 없죠. 그럼 모양 자체가 좀 포칼 패트 스페어링 첫째 모양 자체가 지오그래픽 패턴이죠. 이 지도상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종계가 아니잖아요. 페이스에 그런 데는 안 보이니까 모양이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일렉이라 지오그래픽 패턴이죠. 해망염은 그래도 종계니까 종계의 형태를 보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칼라 도프를 할 때 보면 정상 혈관이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혈관이 쭉 가는데 그 안으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간통계가 보이죠. 해망염은 그럴 수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상 혈리가 보인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잘생긴 부위가 있거든요. 포칼 패스 베어링이 잘생긴 부위가 있거든. 예를 들면 첫째는 뭐냐? S4 부분이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지비 주위 부분이죠. 그 다음에 리버의 하일럼이죠. 그렇죠. 네 번째는 서브캡슐러 에리어죠. 거기 잘생기죠. 그렇게 특징적인 부위에 잘생기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만약에 NC 환자에서 비특징적인 부분에 떡 생길 때는 그거는 포칼 패스 베어링인지 HCC인지 알 수 없는. 그때는 CT를 다이나믹 CT를 찍어봐야죠. 판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볼 때는 이걸 포칼 패스 베어링이라 하는 것은 한락함 진단하는 첫째 특징적인 위치. 두 번째는 언더라인 리버 디지즈가 없어야 되죠. LC 환자나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바이럴 마크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칼 패스 베어링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규명을 해야죠. 이해가 되셨죠? 예. 어떨 때는 구별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될 때 그때는 CT 찍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또 질문 선생님이 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진지하게들 그게 생각나는데 질문하세요. 너무 질문을 예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그게 좋은 질문. 머릿속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그게 좋은 거래. 없어요. 없다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 뒤에 제일 뒤에 선생님 질문 아무거나. 아이, 그 강의의 마지막은 질문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강의가 완성이 안 됩니다. 식사 잘하고 마지막에 디저트 먹는 거 똑같습니다. 커피나 뭐 홍차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질문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아무거나. 그 언더라인 AC 있는 사람한테 시로틱 노듈이 있는 경우랑 네. HCC랑 초음파로 와, 그거 다음에 내가 강의하려고 하는데 그 강의하려면 20분 걸립니다. 내가 그 강의 꼭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리버는 HCC는 멀티 스텝이죠. 제일 처음에 이제 리제네이션 노즐, 그 다음에 뭐입니까? 그렇죠. 노즐 하이퍼플라시아. 그 다음에 그것도 노즐 그게 하이그레이드, 로그레이드, 하이그레이드.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노즐 하이퍼플라시아 H4사에 생기고 그 다음에는 스몰 HCC가 되잖아요. 요새는 이제 스몰 HCC에서도 스몰 HCC 사이즈가 2cm. 그 다음에 스몰 HCC도 어리 HCC하고 프로그레스 HCC를 구분해가 또 하게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드밴스 HCC 그 스텝을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다음 또 질문 한 번만. 선생님 지어야지. 뭐든지 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늘 열심히 들으시는데 생각나는 게 또 있을 건데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아니 없어요 진짜. 아, 실망. 다음에는 꼭 하십시오. 자,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게 찍으십시오. 다음에 또 내가